보건당국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백신처럼 매년 1회씩 정례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하프문베이의 버섯농장 등 두 곳에서 7명을 총격 살해한 용의자가 TV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행을 털어놨습니다. 뉴저지주 하원이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기념하자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물가지표의 급등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5개월 만에 최소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제38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해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회장 선거 출마를 위한 공탁금은 기존 규정대로 유지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보건당국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백신처럼 매년 1회씩 정례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건강한 사람들도 매년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할지는 의문이라면서 보다 강력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한마음 기자입니다. 어제 식품의약국 FDA 산하 백신 및 관련 생물학적 제품 자문위원회는 회의에서 오미크론 하이 변이에 대응하도록 개량된 이가 백신을 표준 백신으로 하는 방안에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FDA는 자문위원회에 미국인 대부분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을 1년에 한 차례 접종하는 것으로 변경해도 되는지, 변경한다면 그 해에 접종할 백신을 언제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한 검토를 위해 이번 회의가 열렸지만 어제 회의에서는 일부 전문가가 건강한 사람도 매년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할지는 의문이라고 의견을 표하면서 결론을 맺지 못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10가지 이상이 1, 2차 접종과 부스터샷 등으로 나뉘어 복잡하게 접종되고 있고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가 오미크론 하이 변이 BA4와 BA5에 대응해 개발한 이가 백신은 부스터샷에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가 백신을 표준 백신으로 하기로 한 자문위 결정이 확정되면 백신을 처음 맞는 어린이나 면역 저하자 또는 노인 등은 연 2회 접종하지만 미국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존 백신 접종자는 최신 변이에 대응하는 이가 백신을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FDA가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관례입니다. 한편 건강한 사람들도 매년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던 자문위원들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매년 백신을 추가 접종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뒷받침하는 보다 강력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어제 백악관에서 음력 설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백악관 차원에서 음력 설 행사를 개최한 건 처음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기념 연설에서 아시아계 혐오 범죄를 종식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음력설 축하 행사를 열고 설 기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소도시 몬터레이 팍과 캘리포니아 해프문베이에서 잇따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고를 언급하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차원에서 음력설 행사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몬터레이 파크가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주디 주 연방 하원 의원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주디에게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축하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물었다며 주디는 우리가 강하게 전진해야 하고 두려워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리가 연대해야 한다며 캘리포니아와 온 나라의 사람들이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촛불을 들고 하나로 모였다면서 무거운 마음에도 우리는 깨지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세기 동안 아시아에서는 새해 첫날을 축하하기 위해 이날 한데 모였고 음력설은 부활과 반성, 희망과 가능성의 시기라며 설의 의미를 기렸습니다. 또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확산하고 있는 아시아계 혐오 범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미국에는 폭력의 어떤 쉼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혐오 범죄 종식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누구도 혐오의 감정으로 다뤄져서는 안 되고 모두는 존엄과 존중을 받아야 한다면서 침묵은 공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할 수 없고 자신도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총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폭력을 종식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하프문베이의 버섯 농장 등 두 곳에서 7명을 총격 살해한 용의자가 TV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행을 털어놨습니다.
용의자는 농장에서 장시간 노동하면서 괴롭힘을 당했고 자신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며 범행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하프문베이 버섯농장 등 두 곳에서 총격 사건을 벌인 중국계 노동자 자오 춘리는 교도소 구금 중 이뤄진 KNTV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자오 춘리는 자신이 일하던 하프문베이의 버섯농장에 들어가 4명을 사살하고 5번째 사람에게 총상을 입힌 것이 사실이라며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는 자신이 전에 일했던 근처 해안지대의 또 다른 농장으로도 차를 몰고 가서 3명을 더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15일 검찰은 자오를 7건의 살인과 1건의 살인 미수로 기소했습니다. 자오는 레드우드시티 교도소에서 15분간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 동안 방송기자에게 중국어로 대답하면서 농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괴롭힘을 당했고 그의 항의는 언제나 묵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오는 미국 시민권자로 11년간 미국에서 일을 해왔고 하프문베이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으며 중국에 40세 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자오는 범행에 사용한 총을 2021년에 샀고 구입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3일 범행 직후에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는 어차피 자수할 생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첫 번째 총격 장소인 테라가든 측은 자오 부부가 농장에서 살았지만 누가 누구를 괴롭혔다든가 하는 불평이나 항의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총격으로 숨진 사람들은 대부분 50세에서 74세까지의 중국계 주민들로 원래 출신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2명의 라틴계 노동자들도 포함됐고 이 중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주 하원이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기념하자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상원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저지 하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기념하자는 결의안을 찬성 74표, 반대 2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한국계인 엘렌바그 의원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한국 이민사회를 통해 미국에 소개된 이후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널리 사랑받게 된 건강식품 김치의 역사를 기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김치는 2000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한 전통 음식이고 한국인의 지혜가 담긴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문화 유산이라는 소개도 포함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향후 뉴저지 상원의 표결을 거쳐 필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법률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뉴저지 의회는 지난 2021년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한복의 날을 기념하는 결의문을 통과시키는 등 한인 사회에 대해 우호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김치의 날 결의안은 상원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김치의 날이 법정 기념일이 되면 뉴저지는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뉴욕 등에 이어 미국에서 8번째로 김치의 날을 공식 기념하는 자치단체가 됩니다. 한편 이날 뉴저지 하원은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인 재향 군인들을 기리는 내용의 결의안에 대해서도 의원 7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물가지표의 급등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도 감소세를 기록했고 근원 물가지수도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5.0%, 전월보다 0.1% 각각 올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11월 5.5%보다 오름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15개월 만에 최소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6월 7%에 육박하며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던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최근 6개월간 꾸준히 둔화하는 추세입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4.4%, 전월보다 0.3% 각각 올라 블룸버그 통신 등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일치했습니다. 연준이 가장 정확한 물가 지표로 간주하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역시 14개월 만에 가장 작은 폭의 상승입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12월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보다 0.3% 감소했고 특히 상품 소비 지출은 0.9% 급감했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늦출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해 첫 FOMC 정례회의에서 통상적인 인상폭인 0.25%포인트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아울러 언제 금리 인상을 중단할지에 관한 연준 내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친 통화 긴축이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도 연준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원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고 노동시장 과열도 아직 식지 않고 있어 2월 이후에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흑인 남성 운전자를 구타해 숨지게 한 테네시주의 멤피스 경찰관들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테네시주 검찰은 관련 경찰관 5명 전원에 대해 2급 살인 혐의 및 가중폭행, 납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달 초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흑인 운전자 타이어 니컬스를 난폭 운전 혐의로 단속하다 구타 등 과잉 진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 5명이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니컬스는 지난 7일 저녁 교회 공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니컬스를 제지했지만 그가 달아나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크론병을 앓고 있었던 니컬스는 체포 직후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중태에 빠진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3일 만에 숨졌습니다. 이후 유가족들은 부검을 의뢰했고 부검인은 예비 소견에서 심각한 구타로 인해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니컬스가 사망하기 전 지난 10일 촬영된 사진을 보면 얼굴은 멍이 들어 부어올랐고 의식이 없습니다. 데이빗 라우시 테네시주 수사국장은 당시 촬영된 영상을 봤다면서 한마디로 정말 끔찍하고 잘못된 범죄였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말로이 쉘비 카운티 지방검사는 당시 니컬스가 구타당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은 오늘 오후 6시 이후 공개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영상이 대중에 공개될 경우 수사가 위험해질 수 있다며 유가족 측에 사건 영상의 공개를 1주에서 2주 늦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의 변호사는 아직 영상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대중의 판단을 유보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이 일하는 뉴요커들을 위한 뉴욕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저렴한 주택,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등을 핵심 의제로 꼽았습니다. 에릭 애담스 시장은 어제 퀸즈 시어터에서 열린 임기 2번째 신년 연설에서 근로자 어젠다로 이름 붙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직업과 안전, 주택, 케어 등 4가지 이슈가 핵심 의제로 꼽혔고 아담스 시장은 강력한 노동층이 없으면 뉴욕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장은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뉴욕시 범죄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범죄를 일으키는 잘 알려진 범죄자는 1,700명이라며 이들이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석개혁법 문제를 언급하며 돈이 없는 사람만 감옥에 가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상습 범죄자를 없애자는 데엔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최근 늘어난 소기업 절도 사건을 막기 위해 뉴욕시경 인력을 집중시키고 커뮤니티 리더들과 상호작용해서 범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전도 발표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30년까지 3만 명의 뉴요커를 일자리에 연결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견습생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도 공개했습니다. 이 밖에도 소수의 여성 소유 사업체와의 뉴욕시 조달 계약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고 모든 공립교회 문해력 교육을 받은 교직원을 배치해 모든 어린이의 읽기 수준을 높일 방침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10년간 50만 채 주택을 추가로 짓겠다는 장기 목표를 내놨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제38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해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회장 선거 출마를 위한 공탁금은 기존 규정대로 단일 후보 $50,000, 3명 이상일 경우 최소 $30,000로 유지됐습니다. 지난 25일 뉴욕 한인회는 퀸즈 플러싱 함지박 식당에서 특별 이사회를 열고 공탁금 관련 규정과 회장 선거 출마 자격 규정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논의에서 한인회는 공탁금은 단일 후보일 경우 기존 $50,000, 3명 이상의 후보가 나올 경우 최소 $30,000 이상 분담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실제 공탁금 규모는 운영 규정에 의거해 선관위가 최종 결정한 후 등록 후보들에게 공지하게 됩니다.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의 경우는 지난 37대 규정과 비슷했지만 6항에서 뉴욕 한인회의 임원, 집행부, 유급 직원, 이사회 이사 등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자에서 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4개 그룹에서 한인회 활동을 2년 이상 한 사람으로 제한했습니다.
선관위 선거 공고계획안에 따르면 입후보 심사는 2월 9일부터 15일까지이며 선거운동은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입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3월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에 실시됩니다. 선관위는 오는 30일 모임을 갖고 선거 시행세칙을 확정해서 2월 초부터 선거 공고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이사회와 선관위는 선관위원직을 사임한 진강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이사의 후임으로 이상호 뉴욕 한인내일협회, 스테튼 아일랜드 한인회 이사를 위촉했고 이원을 부위원장으로 인준했습니다. 금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온스당 1,940달러를 넘어서면서 코로나19 사태 절정기였던 2022년 8월에 기록한 최고 가격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국제 금 선물 가격이 최근 6주 연속 상승하면서 온스당 1,940달러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저점으로부터 20% 상승한 겁니다. 이렇게 금값의 상승세가 계속돼 2,000달러 고지까지 넘어선다면 역대 최고가인 2,069달러도 사정권에 들게 됩니다. 금 투자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대표적인 위험 회피 수단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가 금에 버금가는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자라는 과외 수익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금보다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해 강세를 보였던 달러화도 외국 투자자들의 금 투자를 저해한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한 데다가 달러화도 지난해 9월에 비해 10%가량 약세를 보이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확산했다는 분석입니다.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을 중단하고 금리 인하로 돌아서면 금값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최근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것도 금값 상승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금과 함께 은과 백금 등 귀금속 가격도 함께 오르면서 은은 최근 3개월간 25%, 백금은 15% 상승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는다면 금 투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며 변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건강보험 개혁법이 도입된 지 10주년인 올해 뉴저지주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2-2023년 공개가입 기간인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뉴저지주의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 또는 기존 보험 갱신자는 32만 5,5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인 2021-2022년 31만 1,692명에서 4.4% 늘어난 겁니다. 뉴욕주에서는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 또는 기존 보험 갱신자가 21만 2,580명으로 집계돼 전년도 21만 9,215명에서 3% 줄었습니다. 다만 뉴욕과 뉴저지 모두 캘리포니아와 로드아일랜드주, 워싱턴 DC 등과 함께 공개 가입 기간이 오는 31일까지로 아직 남아있는 만큼 가입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퀸즈 큐가든 힐스에 있는 반지하 무허가 데이케어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린이 18명 등 2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6분 큐가든 힐스 147-7 72 드라이브에 위치한 2층짜리 주택의 반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국은 전동 스쿠터의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화재 발생 4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어린이 17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한 명은 화재에 의한 연기 흡입으로 중상에 빠져 인근 웨일 코넬 대학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범죄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5일 키튼 시웰 뉴욕시경국장은 신년 연설에서 2023년 공공안전 전략을 발표하고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 도시의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계획은 현재 개발 중인 스마트폰 앱 스텝 포워드를 활용한 범죄 신고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웰 시경국장은 이 앱을 활용해 시민들이 범죄 현장에서 빠르게 신고할 수 있고 휴대폰을 들고 있기만 해도 경찰관들이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로드웨이 최초로 35주년을 맞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 2천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공연 기획사 SNCo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브로드웨이 주간 박스오피스 집계 결과 오페라의 유령이 해밀튼, 라이온킹, 위키드 등을 제치고 222만 7,185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브로드웨이 누적 2천만 관객을 넘었습니다. 뮤지컬 거장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명작인 오페라의 유령은 기네스북 공인 연극과 뮤지컬을 포함해 브로드웨이 최장기 공연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35주년을 맞은 올해 브로드웨이에서의 마지막을 알리고 2월 막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면서 4월 16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오후에는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